저는 테슬라 차량이 현존하는 차들 중에 가장 싼 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근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테슬라는 OTA 업데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차량의 성능과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혹자들은 이 비용이 테슬라의 차량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다른 전기차들보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OTA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오버스펙으로 차량을 애초에 출시를 해야 됩니다. 배터리라든지 모터 성능이라든지 차체의 내구성이라든지 사후 지원을 통해서 차량이 계속 향상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드웨어가 이미 오버스펙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OTA 업데이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차량 수명을 늘려줍니다. 그에 따라서 차체의 강성도 더 좋아져야 그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 차량은 기본적으로 오버스펙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S 같은 경우는 10년 후까지도 최신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제로백 테스트 하면은요, 그 10년 전의 차하고 지금 차하고 차이가 없어요, 거의. 모델 3 같은 경우는 엔트리급 세단 아닙니까? 이 엔트리급 세단이 스포츠카하고 제로백을 겨룰 정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이고 안전기관에서 인정한 올 만점의 안전도를 가진 차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대량 생산하는 시작한 첫 양산차라고 봐도 무방한 이 차가 전통의 볼보의 안전도를 그냥 바로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반떼가 쏙 들어갈 만큼의 공간에 테슬라 차량이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고 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처음에 왜 그럴까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차체 두께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어 두께가 아반떼의 거의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스포츠카들 있죠. 스포츠카들은 전복에 대비해야 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두껍지 않습니까, 차체가? 그래서 문을 열면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스포츠카 수준의 두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어가. 그러니까 문을 같은 각도로 열어도요, 이 실제로 이게 내가 타고 내리고 하는 데는 공간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반떼 대비해서. 그러니까 타고 내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아낸 게, 테슬라 차량은 모델 3뿐만 아니고 전 차량이 이 프레임이 없는 윈도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는 웬만하면 저는 전부 창문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하체 부분은 그다지 걸림이 없어요. 그냥 몸만 빠져나가면은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체가 이렇게 걸림이 없게 하니까 타고 내리는데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차문 올리면서 문을 닫으면은 도활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안전에 따른 불편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체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은 내부 실내 공간을 뽑아내는데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실내 공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안전에 타협을 안 하는 제조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한데 이 안전을 이렇게 다루는 회사의 차입니다. 비쌀까요? 내 목숨이 돈 1, 2천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될까요? 이렇듯 모델 3는 결코 비싼 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싼 차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는요, 오토파일럿이라는 반자율주행 운전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조사들로 얘기를 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 다 옵션으로 빼가지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옵션으로 100만 원 넘는 아주 고급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현존
스마트 크루즈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을 가진 것을 기본으로 넣어줬다는 겁니다. 타 회사에서는 이것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조차도 없어요. 수준차가 많이 나죠. 근데 그것을 100만 원이 넘는 옵션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델 3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다가 타 회사는요, 싼 차, 그러니까 하위 트림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끼워 팔긴 거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하려면 상위 트림으로 가야 돼. 내가 필요 없는 옵션까지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명천지에 아직까지 이런 조잡한 영업 방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얄팍한 옵션질, 얄팍한 안목으로 만들어진 차가 제대로 만들어지겠냐는 얘기인 거죠. 이 차를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런데 이렇게 얄팍한 상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근데 이게 안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런 마인드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고 오랜 동안 만족을 주는 제품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야죠. 그런데다가 모델 3는 로보택시로 약속이 되어 있는 차 아닙니까? 출시할 때 애초에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자율주행이 완성됐을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지니어링 돼가지고 출시가 된 겁니다. FSD라는 거,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반반이에요. 어쨌든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그게 기술이 개발됐을 때도 그 이후에도 차량을 바꾸지 않고도 이 오토파일럿을 더 향상시키는 풀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 한번 해가지고 결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받아지면서 그냥 그 차가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차량을 출고한 이후에 옵션을 구매할 수 있는 차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테슬라 차량하고 테슬라 아닌 차량의 차량 가격이 어떻습니까? 기변 욕구 한 번만 억제하면은 오히려 테슬라 차량이 더 싼 차예요. 기변 욕구 억제 수준이 아니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어떤 기능을 보태주는 이 OTA 업데이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기변 욕구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차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뭐 람보르기니 지나가도 모델 3 구매자들은요, 하나도 안 부러워. 오히려 내게 더 좋아. 저거하고 차 안 바꿔요. 물론 바꿔서 저거 팔아가지고 모델 3 2대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저 차가 더 비싼 차지만은 만족도는 모델 3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전혀 부럽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충전의 부담 때문에 전기차를 거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차 중에 충전 인프라를 가장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슈퍼차저, 결제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슈퍼차저를 찾아가서 그냥 주차해가지고 충전기를 꼽고 다 되면 빼고 하는 과정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면 주유소 냄새도 안 나고 주유 다 한 다음에 카드 결제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유소 가는 것보다 오히려 슈퍼차저에 가서 충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그런 생각을 하면요, V3 같은 경우는요 250kW의 속도를 내거든요. 그래서 바쁠 때는 한 10분만 충전을 해도 충분한 충전량이 나옵니다. 한 30분만 충전해도 넉넉한 충전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분에서 30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잠깐 스트레칭 하는 시간이 다예요. 그런데다가 충전한 전기량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당 요금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슈퍼차저 사용한 시간만큼의 요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10km에 이 전기를 내가 충전했어요. 1분에. 그러면 1분에 요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10km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빨리 충전하고 갈수록 더 싼 거죠. 느리면 느릴수록 비싼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전기 요금의 방식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상식에 반대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것도 고마운데 요금까지 싸. 황당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기발한 요금제를 출시한 거는요, 소비자와 테슬라가 상생하는 거예요. 상생 구조인 거예요. 싸게 해주면서도 테슬라는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충전자들이 빨리 충전하고 빨리 차를 빼주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슈퍼차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소비자들은 더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 회사는 또 관리 비용이 덜 들 것이고, 그러니까 소비자 상생 구조인 거죠. 그만큼 원가 절감한 만큼 소비자한테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주면서 싸게 해주니까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혁신의 방향이 항상 상생 구조라는 거죠. 이런 미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소비자 등쳐먹기 바빴던 그런 업계였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업계는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든 업종 특성 때문에 그냥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었어요.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경쟁하는 것 같죠. 왜 자동차가 이렇게 오랜 동안 이 발전이 더디었습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낮으니까 도전적인 회사가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혁신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적당히 만들어서 소비자 등쳐먹어도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업종이었어요. 그런 곳에 테슬라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조사들이 대응할 방법을 몰라. 대응할 방법을 알아도 그런 수익 구조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등쳐먹는 수익 구조를 갑자기 소비자 상생 구조로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조사가 바뀔 거라는 거는요, 차라리 로또가 더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 제조사들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오랜 동안에 이 날로 먹는 장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건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수명이 없는 차입니다, 사실상. 요즘 소비자들이 어떻습니까? 차가 수명이 다해서 바꿉니까? 새 차가 궁금해서, 신기능이 궁금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면요, 이 기변 욕구가 없습니다. 기변 욕구는커녕 형편이 돼도 안 바꿔. 왜? 더 좋거든, 이게. 테슬라 유저가 차를 바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세단을 타고 있어. 근데 SUV가 필요해. 그럼 모델 Y나 모델 X로 건너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모델 3를 타고 있는데 다른 세단이 탐이 나서 세단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도 싸다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말의 요지는 뭔가 하면요, 다른 차들이 그 차량의 품질이나 수명이나 시스템에 비해서 거의 미친 가격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가격으로 그거밖에 못 만드느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를 살 바에야 차라리 저 같으면은 제일 싼 내연기관 차를 구매해서 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기차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자율주행이 완성됐을 때, 그럴 때 싼 전기차가 나오면 그때 전기차로 갈아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는 그냥 내연기관 차에다가 전기 모터 얹어서 파는 건데 가격은 두세 배야. 이 미친 가격을 납득시킬 만한 컨텐츠가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차에다가 모터 얹어가지고 3배의 가격을 받는다? 그에 반해서 테슬라 차량은요, 지금까지 없던 차인 거예요. 거의 발명품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수명 없는 차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요, 아이오닉 5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왜? 아이오닉 5는
차기 모델이 나오면 또 기변 욕구를 자극을 받습니다. 모델 3. 테슬라 차량 어떤 차량이 그런 차가 있습니까? 차기 모델도 내놓지도 않아 아예. 이 차는 애초에 차기 모델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가장 완벽한 차를 만들려고 작정하고 만든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으면 모델 체인지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팔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는 차를 팔아서 장사해 먹는 회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익 구조상 이 회사들은 일회용 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테슬라는 수익 구조상 기존 차량을 계속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선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익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존 제조사들이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수익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등쳐먹어야 수익이 나오는 회사인 거고, 소비자들을 왕 취급해줘야 수익이 나오는 회사가 테슬라라는 거죠.